프레임이라는 말, 당신이 모르는 뿌리. 프레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일상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저건 프레임이야. 프레임에 갇히지 마라.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정치 뉴스에서, 토론에서, 일상 대화에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만든 학자의 본래 연구가 뭔지 아는 사람은 한국에 거의 없습니다. 조지 레이코프, UC 버클리 인지과학과 언어학 석좌 교수. 한국에서 그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Don't think of an elephant. 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4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프레임 이론의 정치적 응용. 그런데 이 책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레이코프의 진짜 발견은 그보다 24년 전 198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발견은 프레임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개념 체계는 본질적으로 메타포적이다. 이 한 문장이 서양 학문의 판을 뒤집었습니다. 촘스키의 제자가 촘스키를 버리다. 레이코프의 출발점은 놀랍습니다. 그는 노엄 촘스키의 제자였습니다. 1941년 뉴저지 베이온에서 태어났습니다. MIT에서 수학과 문학을 전공하고 1962년에 졸업합니다. 이후 인디애나 대학에서 언어학 박사를 받습니다. 촘스키의 변형생 성문법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촘스키의 핵심 주장은 이것입니다. 언어 능력은 뇌에 내장된 보편적 문법에 의해 작동한다. 언어의 핵심은 통사구조, 문법적 형식이다. 의미는 부차적이다. 레이코프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1970년대 그는 생성의미론 운동을 이끌며 촘스키의 형식주의에 반기를 듭니다. 스승의 체계를 떠나 의미의 세계로 갑니다. 1972년 UC 버클리에 부임합니다. 그리고 8년간의 연구 끝에 1980년 철학자 마크 존슨과 함께 한 권의 책을 발표합니다. 삶으로서의 은유. Metaphors we live by. 이 책의 세 번째 쪽에서 레이코프와 존슨은 선언합니다. 우리의 일상적 개념 체계,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바로 그것이 근본적으로 메타포적인 성격을 가진다. 일부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한국어 일상 메타포, 시간을 쓰다, 마음이 무겁다, 인생길이 멀다, 그 모든 현상의 이론적 토대가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세계의 메타포, 구조, 방향, 존재. 레이코프와 존슨은 개념적 메타포를 세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첫째, 구조적 메타포. Structural metaphor. 하나의 개념 전체를 다른 개념의 구조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은 돈이다. 이 메타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쓰고 벌고 낭비하고 투자하고 절약합니다. 이 메타포가 있기 때문에 시급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택시미터기가 시간에 따라 요금을 매깁니다. 논쟁은 전쟁이다. Argument is war. 이 메타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논쟁에서 이기고 지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상대의 주장을 격파합니다. 만약 논쟁은 춤이다라는 메타포가 지배하는 문화가 있다면 그 문화에서는 논쟁이 완전히 다른 행위가 될 것입니다. 파트너와 함께 아름다운 결론을 향해 움직이는 행위. 둘째, 방향적 메타포. Orientational metaphor. 공간적 방향성에 기반한 메타포입니다. 행복은 위이고 슬픔은 아래다. 기분이 올라가다, 기분이 가라앉다, 의기양양하다, 의기소침하다, 지위가 높다, 수준이 낮다, 고상하다, 저급하다. 일부에서 다루었듯이 이 방향성은 신체 경험에서 옵니다. 기분이 좋으면 어깨가 펴지고 고개가 올라갑니다. 기분이 나쁘면 어깨가 처지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직립보행하는 인간에게 위는 머리가 있는 방향이고 아래는 발이 있는 방향입니다. 셋째, 존재론적 메타포. Ontological metaphor. 추상적인 것을 물리적 대상이나 그릇으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다. 마음이 그릇이 되고 그릇에 문이 생깁니다. 속이 타다. 감정이 물리적 연소 과정이 됩니다. 화가 폭발하다. 분노가 용기 안에 압력이 되어 터집니다. 레이코프의 핵심 주장은 이것입니다. 이 세 유형의 메타포는 시인의 기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추상적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근본적인 인지 도구입니다. 한국어 깊이 해부. 정은 음식이다. 화는 불이다. 한국어에 레이코프의 이론을 적용하면 놀라운 구조가 드러납니다. 일부에서 다루었던 사례를 이제 정밀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정은 음식이다. 정을 나누다 음식을 나누듯. 정이 들다 그릇에 물이 차듯. 정을 주다 선물을 주듯. 정을 떼다 붙은 것을 떼어내듯. 정이 넘치다 그릇에서 물이 넘치듯. 이것은 구조적 메타포입니다. 정이라는 추상적 감정 전체를 음식이라는 구체적 경험의 구조로 이해하는 것. 그런데 왜 하필 음식일까요? 레이코프의 이론에 따르면 메타포는 신체 경험에서 태어납니다. 한국 문화에서 음식 나눔은 가장 원초적인 관계 형성 경험입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행위. 이 신체 경험이 정은 음식이다라는 개념적 메타포의 토대가 됩니다. 화는 불이다. 화가 나다, 불이 발생하다. 화가 치밀다, 불이 타오르다. 화가 폭발하다, 불이 폭발하다. 화를 사기다, 음식을 소화시키듯. 앞의 세 표현은 화는 불이다라는 개념적 메타포를 따릅니다. 분노를 느낄 때 체온이 올라가고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신체 경험이 토대입니다. 그런데 화를 사기다는 다릅니다. 이것은 불이 아니라 소화의 메타포입니다. 분노를 내부에서 천천히 처리하는 것. 영어에는 이에 정확히 대응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같은 감정에 대해 두 개의 다른 메타포 체계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 메타포, 분노가 터져나오는 과정. 소화의 메타포, 분노를 내부에서 삼키는 과정. 이 공존은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합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것, 불과 분노를 참는 것, 소화. 이 두 가지 문화적 선택지가 언어 안에 동시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유는 혼자 해도 좋지만 함께하면 더 깊어집니다. 구독, 좋아요로 이 대화에 들어오세요. 보이는 것과 가려지는 것, 메타포의 양면. 여기서 레이코프의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부각과 은폐. Highlighting and hiding. 사부에서 리처즈가 안경의 비유로 설명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레이코프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논쟁은 전쟁이다라는 메타포는 논쟁의 대립적 측면을 부각합니다. 이기고 지고 공격하고 방어하는 것. 그런데 동시에 논쟁의 협력적 측면을 가립니다. 함께 진리를 탐구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배우고 합의에 도달하는 것. 인생은 여행이다라는 메타포는 인생의 방향성을 부각합니다. 목적지, 갈림길, 전진. 그런데 동시에 인생의 머무름을 가립니다. 한 곳에 뿌리 내리는 것, 정지의 가치, 소속감. 모든 메타포는 무언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무언가를 감춥니다. 이것이 메타포의 권력입니다. 어떤 메타포를 선택하느냐가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가려지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의 판단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메타포 하나가 전쟁을 만든다. 레이코프는 메타포의 권력이
정치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분석했습니다. 1991년 걸프전 직전 미국 언론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중동의 히틀러. 레이코프는 이 메타포 하나가 전쟁의 논리 구조 전체를 만들었다고 분석합니다. 후세인이 히틀러라면 이라크는 나치 독일입니다. 쿠웨이트는 폴란드입니다. 미국은 연합군입니다. 전쟁은 도덕적 의무가 됩니다. 협상은 유화 정책, 즉 비겁한 항복이 됩니다. 메타포 하나가 바뀌면 전체 논리 구조가 바뀝니다.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전쟁 외에 다른 길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만약 다른 메타포를 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후세인은 지역 깡패다. 이 메타포에서는 전쟁이 아니라 외교적 압박이 합리적 대응이 됩니다. 메타포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이것이 레이코프가 발견한 메타포의 정치적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프레임 이론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프레임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개념적 메타포라는 거대한 대륙이 있었습니다. 코백세스의 반론, 몸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데 레이코프의 이론에는 하나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메타포가 신체 경험에서 오는가? 한국어의 화를 사귀다는 신체 경험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분노를 느낄 때 체온이 올라가는 것은 보편적 신체 경험이지만 그 분노를 사귄다는 표현은 한국 문화의 특수한 맥락에서만 나옵니다. 참고 삼키는 것을 미덕으로 보는 유교적 전통,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유지하려는 문화적 압력, 이런 사회 문화적 맥락이 메타포의 형성에 관여합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학자가 있습니다. 헝가리의 인지언어학자 코백세스 졸탄, 부다페스트 에웨트베시 로란드 대학 교수. 2005년 코백세스는 문화 속의 은유에서 레이코프 이론의 핵심 전제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레이코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몸이 같으므로 메타포도 보편적이다. 코백세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몸은 같지만 맥락이 다르다. 같은 신체 경험이라도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른 메타포로 정교화된다. 분노를 느낄 때 체온이 올라가는 것은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화가 폭발하다로 표현하는 문화와 화를 사귀다로 표현하는 문화는 다릅니다. 이 차이는 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에서 옵니다. 2020년 코백세스는 확장된 개념적 은유이론에서 이 통찰을 체계화합니다. 메타포는 신체에서 출발하지만 맥락이 그 메타포를 다층적으로 변조한다. 이것은 레이코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이코프의 이론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우리가 발견했던 한국어 고유의 메타포, 정을 나누다, 화를 사귀다, 체면을 세우다 이 표현들이 왜 한국어에만 존재하는지를 코백세스의 이론이 정확히 설명합니다. 몸은 보편적이지만 문화가 메타포를 조각한다. 안경을 벗을 수 없는 이유. 정리하겠습니다. 레이코프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메타포는 시인의 장식이 아니라 인간 사고의 근본 구조다. 이 메타포는 신체 경험에서 태어나며 사고와 행동과 제도까지 구조화한다. 모든 메타포는 무언가를 부각하면서 동시에 무언가를 가린다. 그래서 메타포는 단순한 언어 현상이 아니라 권력이다. 코백세스가 추가한 것은 이것입니다. 메타포는 몸에서 출발하지만 문화적 맥락이 그 메타포를 고유하게 조각한다. 같은 몸이라도 다른 문화에서 다른 메타포가 태어난다. 사부에서 리처즈는 메타포를 세상을 보는 안경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레이코프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인간은 안경을 벗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안경이 곧 뇌이기 때문이다. 메타포 없이 생각한다는 것은 뇌 없이 생각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메타포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메타포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메타포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프랑스의 철학자 폴 리퀘르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다. 살아있는 메타포가 그것을 한다. 다음 영상에서 살아있는 메타포를 만납니다. 여기는 사유의 숲입니다. 이상으로 메타포의 철학 5부를 마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